금방 보고 오신 저 농장의 주인, 전혀 농부처럼 안 보이시는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의 김태준 대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부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농부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항상 뭐 흙을 묻히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작업복만 입고 있는 농부에서는 좀 벗어나자. 아, 네. 스마트 그런 농법.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고 왔는데 이만한 기둥이 있어요. 네. 이게 스마트 농법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스마트 농법은 아니고 아, 네.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토양의 구조를 봤을 때 네. 뿌리 작물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의 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꼭 우리가 땅 아래로만 들어갈 게 아니라 땅 윗부분에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좀 해보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재배 기법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재배 방법을 저희가 고든뿌리 작물 재배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배 방법이라는 특허 기술로 저희가 만들어내서 많은 농가들이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작물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뿌리를 길게 내리는 작물이어야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뿌리 작물 중심으로 뿌리 작물 중에서도 이제 약용 작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수입량이 굉장히 많은 그걸 이제 국산화로 대체시킬 부분이고 또 하나는 농가들의 소득도 좀 증가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농가의 가장 큰 관심사자 애로사항은 판로 확보더라고요. 보니까 제품들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판로 확보를 위한 거겠죠? 네, 실제 저희 농장에 이제 방문을 혹 견학을 오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농가들이 첫 번째 저한테 묻는 질문은 판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네네. 수매 부분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일단 수매는 저희 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수매에 대한 부분을 안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재배하는 방법으로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재배를 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오를 것인지 이제 네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농업도 이제 생산 위주의 중심에서 생산 가공, 네. 그다음에 체험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6차 산업이라고 네, 하는데 네.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판로에 있습니다. 아.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6차 산업을 통해서 견학을 오고 체험을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오게 되면 네. 판로에는 크게 걱정이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이제 모쿠모쿠 팜이라고 하는 6차 산업에 전문화된 농장이 있거든요. 모쿠모쿠? 예, 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한 농장인데 네. 지금은 그 농장에 체험객으로 방문하는 수만 한 50만 명 1년에. 많다. 예, 예. 그래서- 야경작물 농가에? 아닙니다. 거기는 유기농의 뭐 채소나 다양한 작물들을 네. 하고 있고 가공하고 있는 그런 농장인데요. 저는 이제 그 농장을 모델화해서 저희가 작물은 다르지만 우리 농장에도 1년에 제가 1차는 5만 명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증가해서 저희도 뭐 50만 명이 된다면 판로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농업도 이제 6차 산업화가 가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네. 그래서 6차 산업인 건데, 이 6차 산업의 키워드는 이게 예방이자 건강이잖아요. 뭔가 체험을 하고 네. 이거를 생활 속에 깊숙이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네. 딴 것이 아니고 네. 뭔가 내 건강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는 정말 약용작물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국도 2020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되고 시행하고 있는 거가 치유농업이에요. 이 치유농업은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치유농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장 중심이 저는 약용작물이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치유 농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네. 저는 치유를 하기 위한 작물을 농사짓는 걸 치유 농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물을 농사짓는 과정에서도 치유가 된다는 네, 걸 네,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차 산업에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그게 있어요. 식약동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아까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예. 뭐 신조어가 하나 또 네. 있었는데요. 저도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식당을 가도 자주 보게 네, 되고 네, 네. 제가 농업을 하면서 농산물이 농산물로서만 그치지 않고 때로는 식품의 원료가 되고 때로는 화장품의 원료가 되고 네. 때로는 의약품의 원료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약식동원을 조금 더 확장해 봤더니 농식화약동원이라는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농식, 화약, 동원. 네. 농산물, 농산물과 식, 식품, 화, 화장품, 약, 의약품. 농산물과 식품과 화장품과 의약품은 네. 결국 근원이 같더라는 아, 거예요. 네네네.
제가 만든 네. 신조어가 있어요. 네. 식약동향. 느낌 오세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고치다 보면 무배추나 쌀보리처럼 약용작물은 순한 애가 아니더라고요. 네. 캐릭터가 확실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만든 약용작물이 들어오면 효과가 엄청난 그 생명력을 네. 북돋는 효과가 나오고 맞지 않으면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초가 제가 감초를 가지고 이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처방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식품으로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은데 네. 네. 그렇지 못하다 할 때는 이걸 식품으로도 쓰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걸 봐왔어요. 네. 장기간 장복하거나 할 때는 정말 방향이 딱 맞아야 되지 네. 않을까. 이런 면에서 저는 팔로를 또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 팔로가 무한정 확장되는 거를 방해하는 네. 거기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네. 네. 대표님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많은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이 뭐 네. 장기간 복용을 하면 안 된다. 근거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 같은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없는 거가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얼마의 양을 네. 얼마 동안을 복용하지 말라는 맞아요. 거냐 이런 맞아요.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맞아요. 말씀처럼 섭취 판매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는 거예요. 네. 팔로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판매를 하려고만 하니까 네. 이 함량을 자꾸 내리고 장기간 복용시키지 못하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딱 맞는 한 사람만 찾아진다면 그 사람이 진짜 호호 할아버지 될 때까지 드시게 되면 네. 고정 고객이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정말 안정적인 판매처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특정 다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특정 소수에서 시작해서 네. 특정 다수로 펼쳐져 나가는 게 괜찮은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이 전문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좀 그렇지만 체질별로에 따라서 양이 조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바로 네. 그거예요. 네. 네. 달보들의 메뉴판을 보니까 감초 길경차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 한의사들도 목이 칼칼하고 노래를 많이 해서 노래방을 갔다 와서 목이 쉬었다. 그러면 저희는 감초 길경차를 마시거든요. 네. 저는 온 국민이 목이 칼칼하고 목이 부었다 말을 많이 해서 네. 쉬었다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감초 길경차가 가장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감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지 않을까. 네. 국내에서 감초 재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70년대 초에 모 신문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국산 감초가 수입산 감초에 비해서 약성이 떨어진다. 네. 네네. 그 뒤로 국내 감초가 거의 자취를 감추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경쟁력을 잃었구나. 예, 여러 가지 이런 이 규정집에 네. 나와 있는 감초의 약성으로 하기 네네.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맞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석에서 많은 연구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감초의 특성한 지표 성분이 감초의 효능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리세리진으로 감초의 효능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글리시린 함량을 미국의 대체의학적을 봤더니 그 함량을 오히려 낮추더라고요. 그러한 경우들을 봤을 때 국내 감초가 수입산에 비해서 약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글리시린을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다면 글리시린 함량이 낮은 게 네. 오히려 또 다른 분야에선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유추하건데 글리시리진이 대사되면서 나오는 그 효소가 네. 우리 몸에 있는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배설하는 걸 막아요. 그러다 보니 내 몸 안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늘어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인한 저칼륨 혈증이나 알도스테론 위증 같은 게 생기니까 네. 그런 부작용을 또 상쇄하느라 네. 함량이 낮은 걸 찾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료를 몇 가지 봤을 때 미국의 대체의학 쪽에서는 오히려 이장장이 쪽에 굉장히 감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오늘 제가 원장님을 뵙고 오히려 더 좋은 정보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저도 우리 한의사들도 감초를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약재로 쓰고 있어도 이 대한민국 약재원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국내산 네. 감초는. 네. 근데 올해 얼마 네. 전에 그게 식약처에서 등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야 네. 가격 경쟁력도 생기는 거고 네.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초하면 익산하면 감초 이게 네. 잘 되어서 네. 저희 한의사들도 이제 원활하게 좀 의약품으로 감초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덕분에 좋은 정보를 더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글리시리진. 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